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을 소개하는 도시가이로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2025년 일본 여행 긴급 정보 9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본은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방문자 수는 318만 명으로 전년 대비 30.6% 증가, 코로나 전인 2019년 대비 30.5% 증가로 11개월 연속 같은 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관광객의 유입에 의해 일본에서는 외국인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부터 부정적인 것까지 여러분이 일본에 여행을 오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긍정적인 예로서는 입국 심사의 대기 시간 완화를 향한 중요한 업데이트, 일본 입국 시의 비자 조건의 완화와 여행자의 영향, 대인기 어트랙션 특례 플래닛의 확대 등입니다. 부정적인 예로서는 도쿄를 포함한 관동 지역의 전철료의 인상, 일본 각지에서의 관광세의 도입, 일본의 카운트다운 이벤트의 중요한 업데이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에서는 일본의 최신 정보를 9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는 것으로 당신의 일본 여행은 더 쾌적하게, 더 즐거운 것이 됩니다.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칸센의 중요한 업데이트입니다. 2025년 3월 15일부터 도쿄와 오사카를 연결하는 신칸센 노조미의 지정석을 확대하고 자유석을 줄이는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전체 16개 차량 중 3개 차량이 자유석인데 이것이 2개 차량으로 줄고 자유석 85석이 줄어 지정석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럼 이것은 여행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좋은 점과 나쁜 점 모두 있습니다. 좋은 점은 지정석이 증가하는 것으로 특히 혼잡 시에는 사전에 자리를 예약하기 쉬워집니다. 나쁜 점은 티켓 가격 인상과 지정석 만석 시에 서서라도 파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티켓 가격은 도쿄와 오사카 간 약천은 지정석 쪽이 더 비쌉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지정석이 만석이라도 자유석 차량으로 서서 팔 수 있었지만 그 공간이 1차량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혼잡 시 물리적으로 탈 수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즉 예약하지 않으면 탈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칸센을 이용하는 분은 사전에 반드시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쿄 지역의 철도 요금 인상입니다. 도쿄와 도호쿠 지역에서 철도를 운행하고 있는 JR 동일본은 2026년 3월부터 철도 운임을 인상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소비세 증세를 제외하고 40년 만에 대폭적인 운임 인상으로 평균 7.1% 인상됩니다. 이 회사는 이로 인해 연간 881억엔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7.1%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일본은 철도에 의존한 사회이며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대중교통 네트워크 중 하나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가격 인상은 일본으로 장기나 자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것이 됩니다. 단, 이 운임 인상은 2026년까지 실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지금이 방문해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는 노버 투어리즘과 왜 지금 일본에 와야 하는가. 서두에서 말했듯이 해외 관광객들 사이에서 일본은 인기 급상승 중입니다. 2024년 11월만 해도 일본은 318만 명의 관광객을 맞아 지난해 대비 30.6%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1개월 누계는 3,337만 명으로 코로나 전인 2019년 연간 누계를 한 달 남긴 상태에서 앞질렀고 2024년은 역대 최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6천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의 거의 2배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규 국제선 터미널 설립이나 제5장에서 후수라는 바와 같이 비자 요건 완화 등 다양한 대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관광객 수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일본은 그 어느 때보다 붐비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잡을 싫어하는 분은 빨리 일본에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입국 심사 제도입니다. 현재 일본은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매우 인기가 있고 공항으로의 입국이 매우 혼잡합니다. 이러한 혼잡 완화를 위해 나리타 공항에서는 출입국 수속에서 얼굴 인증 기술과 디지털 자격 증명을 활용한 디지털 도항 실험을 개시했습니다. 이 실증 실험은
제휴하는 항공사를 이용하는 여객이 스마트폰의 지갑 앱을 이용해 항공권의 구입 및 각 공항 간의 디지털 여행 수속을 실시해 부드러운 여행 체험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여객이 사전에 스마트폰 지갑 앱에 등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출발 시 얼굴 인증으로 보안 검색 입국 게이트나 탑승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얼마 전 홍콩 캐세이 퍼시픽 항공의 실제 항공편을 이용하여 홍콩 공항과 나리타 공항 간의 실증 실험이 진행되어 무사히 성공했습니다. 향후도 일본에서는 여행 수요의 증가가 전망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활용하면 출입국 시에 장시간 줄을 설 필요가 없어져 혼잡 완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정식 도입 시기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그런 먼 미래라고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비자의 완화와 관광객의 영향입니다. 일본은 현재 71개 국가, 지역에 대해 비자 면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 해마다 확대되고 있으며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큰 영향이 있는 중국의 비자 발급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이전 동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일본의 관광지에서는 현재 오버 투어리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9월에 중국인의 방일자 수는 나라별 제2위의 65만 명으로 방일자 수 전체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토되고 있는 변경사항에는 비자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프로세스의 간소화, 심지어 일정한 소득 수준의 중국인 여행자에 대한 비자 면제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즉, 가까운 미래에 중국 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중국이지만 다른 나라를 포함해서 비자 완화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잡을 싫어하는 분은 빨리 일본에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는 일본 각지에서 관광세 도입입니다. 제3장에서 말한 대로 현재 일본은 오버 투어리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본 정부는 지속적인 관광을 실현해 외국인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일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에리어에서 관광객에게 영향을 주는 세금의 수집의 개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세 가지 영역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최북단에서 대자연과 설경을 즐길 수 있는 것으로 인기 있는 홋카이도입니다. 숙박자에 대해 숙박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1인 1박당 숙박요금이 2만엔 미만은 100엔, 2만엔 이상 5만엔 미만은 200엔, 5만엔 이상은 500엔을 징수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개시 시기는 미정입니다만 2026년 4월경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해변과 수많은 휴양지로 알려져 동양의 하와이라는 애칭을 가진 일본 최남단현의 오키나와입니다. 여기에서는 새로운 숙박세가 도입될 것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2026년도부터 도입을 검토 중이며 숙박요금 1인 1박 또는 객실당 숙박비의 3%를 징수한다고 합니다. 단, 오키나와 현민과 수학여행으로 방문하는 학생은 면제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일본의 제2의 도시인 오사카입니다. 이곳은 2025년 4월부터 오사카 엑스포 개최에 맞춰 구체적인 실시 여부, 금액은 미정입니다만 오사카를 방문하는 방일 외국인에게만 징수금이라는 명목으로 관광세를 징수한다고 합니다. 또 외국인이 주의해야 할 것은 외국인 가격에 대해서도 있어서 이전 동영상에서 주의점을 설명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확인해주세요. 일곱 번째는 일본 카운트다운 이벤트의 중요 정보입니다. 시부야의 연말연시 카운트다운은 매우 유명하고 전 세계 관광객들로부터도 인기 있는 이벤트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연말연시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시부야에서 인기 있는 사진 명소인 하치코도 주위를 둘러싸고 사람이 모이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연말연시 휴가로 일본에서 보내는 분들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도쿄에서는 다양한 지역에서 카운트다운 이벤트가 실시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카운트다운을 즐기고 싶은 분은 다른 지역에서 즐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신주쿠, 로폰기, 아사쿠사 등이 인기 지역입니다. 또한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했듯이 2024년 10월부터 시부야에서의 길거리 음주가 금지되고 2024년 할로윈 이벤트에는 큰 규제가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보면 시부야고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상황을 피하고 싶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다른 이벤트의 중지,
다른 지역에서도 다양한 규제가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8번째는 금식점 패스트 패스 도입입니다. 긴 줄을 서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서 인기 있는 레스토랑에 가지 않은 적은 없습니까? 그런 분께 희소식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음식점의 패스트 패스 서비스로 몇 시간이나 줄을 설 필요가 있던 줄서기 가게의 식사도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기다릴 필요 없이 확실하게 입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쿄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등의 어트랙션에서 사용되고 있는 무선 액세스 시스템과 비슷합니다.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테이블 체크 패스트 패스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레스토랑을 검색하여 예약을 합니다. 앱은 한국어를 포함한 18개 언어를 지원하고 있어 해외 여행자에게 매우 편리합니다. 이 서비스는 일본에서의 체류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여행자나 언어 장벽이 걱정되는 여행자에게 특히 편리합니다. 거 이용해서 즐거운 일본 여행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9번째는 팀랩 도쿄 확장입니다. 팀랩은 테크놀로지와 아트를 융합한 신감각 체험형 아트를 제공하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가 제공하는 팀랩 플래닛은 여행업계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고 일본 최초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관광명소 2023번 그리고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관광명소입니다. 이번에 그 어트랙션이 2025년 1월 22일에 1.5배의 대규모 확장되어 10개 이상의 새로운 작품이 공개되는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복잡하고 입체적인 창조적 운동공간인 운동의 숲, 다양한 멸종동물을 잡고 관찰하는 잡아서 모으는 멸종의 숲, 공동창조를 위한 배우는 미래의 놀이공원 등의 지역이 문을 연다고 합니다. 또 작품 공간 내에서 당신이 그린 그림을 오리지널의 캔베지나 핸드타월, 티셔츠, 토트백, 페이퍼, 크래프트 등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스케치 팩토리도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했듯이 팀랩은 일본의 새로운 지역에서도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일본 최초의 새로운 감각의 체험형 아트를 경험하고 즐거운 일본 여행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 어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공유해주세요. 저의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